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항공사 상황 많이 안 좋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 관심과는 조금 다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만들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나오는 그 뉴스의 속사정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여행사에서 어떻게 항공사에 발권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살펴볼 그런 부분이 BSP와 ATR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발권 방식이 되는 거죠. 여행사에서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을 어떻게 발권을 하냐라는 그런 방식이 돼요.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항공권을 구매하듯이 항공사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떠한 날짜에 어떤 항공권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항공사에서 그 부분을 발권을 해서 여행사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행사 쪽에서는 그 항공권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ATR이라고 합니다. ATR, 에어 티켓 리퀘스트의 약자예요. 에어 티켓 리퀘스트 말 그대로죠. 에어 티켓을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항공사한테. 자, 그리고 BSP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CRS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GDS라는 거예요. CRS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Computerized System?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쓰이는 예약 발권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랑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무슨 워드나 엑셀 하듯이 막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발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시스템과 자격에 맞게 주어진 아이디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부여가 돼야 비로소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생각하면 항공권이라는 게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되게 단순해 보여요. 예전에 페이퍼 티켓만 해도 덜 했었는데 지금은 이메일로 글자 몇 개 날아오죠. 그리고 그게 항공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항공권은 엄연히 유가증권입니다. 그냥 뭐 전자금융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죠.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한 확인을 많이 하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즉 항공사에서 CRS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발권을 하고요. 당연히 그 항공사인데 그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을 할 수 있겠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데 GDS란 건 뭐냐?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해요. 뭐냐면 CRS와 연동을 시켜서 그 해당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 GDS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항공사들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흉내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GDS는 말 그대로 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사에 있는 그런 정보를 다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당연히 항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CRS가 아닌 GDS를 쓰고요. 발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발권은 주어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관련된 자격에 오픈을 해 주어야 그 해당 여행사에서는 발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GDS의 주체는 항공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회사가 끼어 있겠죠. 그렇게 끼어 있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GDS 회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GDS를 통해 발권을 한 금액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쵸? 물론 항공사가 직접 정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항공사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 BSP라는 부분이 GDS와 그리고 IATA에서 제안하는 항공권 대금 정산 제도를 이용해서
여행사에서 직접 그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BSP의 약자는 뱅크 세틀먼트 플랜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빌링 세틀먼트 플랜이라고 한다고 해요. 제가 배웠을 때까지만 해도 뱅크 세틀먼트 플랜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나 찾아봤더니 최근에 뭐 온라인 발달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은행의 그런 그 의미가 무색해져 가지고 이거를 뭐 빌링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하간 우리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죠. 뱅크든 빌링이든 어쨌거나 그 정산에 대한 부분을 거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세틀먼트를 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세틀먼트를 하게 되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신 그 화면을 보시면 일단 항공사에서 직접 발권을 해서 승객이랑 금액을 정산하는 상황을 먼저 명시를 해놨어요. 항공사에서 발권을 하면 당연히 그 항공권에 대한 대금은 항공사에서 받을 거고요. 그러면 수금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여행사에서 발권을 해서 항공사의 항공권 대금이 수금 완료가 되느냐. 자, 여행사에서 발권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거는 여행사에서 GDS를 이용해서 발권을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자, 여행사에서 발권을 했으면 승객한테서 그 대금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대금을 항공사 쪽으로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발권이란 거는 과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발권을 함과 동시에 그 비용이 항공사 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게 맞아요. 즉, 항공사에서는 미수발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행사가 발권을 하고 그 항공권의 대금을 본인들이 취한 뒤에 갑자기 재정적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 항공권에 대한 대금 지불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공사에서 큰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행사에서 직접 발권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대금의 수금 완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게 되죠. 자, 국제항공운송협회는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은행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보통 클리어링 뱅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아타의 클리어링 뱅크가 이 금액에 대한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큘레이션,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발권과 대금 그리고 수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행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아타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을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금 정산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넣고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여행사에서 발권할 수 있는 수량의 기준에서 결정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수 발권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당연히 발권한 금액을 아이아타로 송금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만약에라도 송금을 못하거나 아니면 늦게 되거나 했을 경우 아이아타에서는 계약 시에 맞추어져 있었던 보증금을 이용하게 돼요. 당연히 보증금 금액이 적어질수록 그 여행사에서는 발권할 수 있는 항공권 수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즉, 본인들이 확정을 해놓은 이상이 됐을 때에는 여행사에선 발권을 할 수 없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발권을 해요. 물론 보증금이 있지만 그 보증금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아니니까 발권한 금액만큼을 아이아타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아타는 클리어링 뱅크를 이용해서 당연히 항공사로 해당 대금을 송금해요. 물론 항공사와도 이런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항공사의 항공권 대금의 수금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신가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오해 마시길.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아이아타를 배달 전문회사, 요기요나 뭐 배민 뭐 이런 많잖아요, 요즘에. 이런 배달 전문회사라고 보고요. 클리어링 뱅크를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사는 음식점이 되는 거죠. 음식은 항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권은 주문한 손님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배달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기요라는 회사에서 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주고 뭘 하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이 배달 전문 회사는 해당 음식점과 나중에 정산을 하겠죠. 음식 가격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수금한 음식값을 나중에 따로 음식점에 넘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까요? 그래서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자체 발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아야타와의 계약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그 보증금액만큼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행사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 여행사가 규모가 작거나 자본이 작은 경우에는 BSP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BSP를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고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ATR 여행사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BSP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본인들의 큰 자본을 항공권 발권을 위해 아이아타라는 운송협회에 거치를 해놨다는 거죠. 세틀먼트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항공권에 대한 유통이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BSP가 갖고 있는 의미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이런 부분의 지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흥미로운 정보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관련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완전히 초급에 속하기 때문에 별거 아닐지라도 이렇게 조금씩 발을 담가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다룰 주제는 항공업계의 최근 상황이에요. 제가 전에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뉴스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제가 오늘 설명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항공업계가 처해 있는 지금 큰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BSP와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자, 이 옆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